어서 와. 국회는 처음이지? 순수와 패기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 이슈, 여의도 초선 토론.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여야 의원들의 월요 토론 시간입니다. 어서 와. 국회는 처음이지. 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네. 박수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초선 토론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괜찮으셨습니까, 우리 양 의원님?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지내셨군요. 네. 뭐 밖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나는 딱 소신껏 했다. 네. 예.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향자 의원님하고 같이. 예, 소신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시에는 놀랐는데요. 이후에 논란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꿋꿋하게 버티시는 모양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딱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7시간 정도 찾다가 결국에는 새벽에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부검은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주말 내내 장례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박원순 시장 발인이 이제 오늘 오전 8시 반에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고인이 참 마음 편하게 떠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남겨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다 끝난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논란이 그동안 계속 있었었죠. 우선 박수영 의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네, 우선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네. 저도 사실은 경기도 부지사를 했고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가 있고 회의도 많이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장례 방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이제 그 순직을 하신 분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해서 세금까지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하죠. 세금까지 써서 장례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국민들 분노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마 50만 명 이상의 청원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장례를 치른다. 이건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국가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 즉 고소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저 장례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성을 부여하니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냐? 뭐 이런 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자칫하면 2차 피해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이런 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제 돌아가신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예의상 맞아들이는 거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건 뭐 당연히 장례 치른 다음에 실체 진실 발견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세금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못하게 가처분 신청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장례 다 지나가고 나면은. 네.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고 실제적 진실은 이제 발인을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발견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우선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5일장으로 했던 것은 외국에 나왔던 아드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례라는 것이 한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일생 전체가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인에 대한 애도까지 이렇게 정쟁이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장례 형식을 두고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계신데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분향소를 찾아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고 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와
이 사회에 헌신한 부분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례가 어떻게 치르는 게 좋을지 저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지금은 오늘만이라도 고인에 대한 애도 시간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고인을 잘 보내드릴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장으로 한 것이 과연 옳았냐 글렀냐는 역사가 또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정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게 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남겨놓은 빚이 7억이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족들이 그냥 가족장으로 치르면서 조의금이라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족들이 정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처라도 마련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사실은 뭐 그런 측면만 보자면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에 고인이 10년 정도 시장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뭐 그냥 의혹만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폄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에 맞춰서 부시장이 그렇게 현재 이제 집행대행이 되겠죠. 그 부시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래통합당 입장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미래통합당이 그 문제를 정의당에서 공론화시키기 전에는 우리 조문 5일날 가겠다, 아니 5일 있다가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월요일에 가겠다고. 예,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 당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세금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 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이 문제가 더 크게 제기가 됐고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문 안 가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예전부터 박원순 시장하고 잘 아셨잖아요. 네, 알고 뭐 어떤 분이셨나요? 정당이 달랐고 사실 정책적으로는 서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송도 벌이고 그랬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송 이제 하는데 저가 이제 참석했던 회의 때문에 소송도 제기되고 해서 서로 한판 재판장에서 붙은 적도 누가 있고 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서울시가 이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셨나요, 박원순 시장은? 저는 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정말 과거에 그 우조교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스트로 본인이 그 사건도 밝혀냈던 분이시고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건으로 이제 뭐 극단적 선택까지 연결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고소인에 관한 문제 빼고 나면 경찰의 문제입니다. 경찰이요? 네네. 왜요? 이거는 원래 그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조용히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더더욱이 성범죄 사건 경우에는 그 피고소인에 대해서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환할 때까지. 그런데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아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고 나가서 극단적 선택까지 연결됐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시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아직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면 왜 그러면 나가서 사실 유언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추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이냐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했다는 증거는 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 고소인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는 와중에 나가신 거 아닙니까? 조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가셨는지 모르고 가셨는지도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마치 이걸 사실로 이렇게 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부 보도는 있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하면 뭐 저도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일부 보도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 입을 빌려서
청와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그래요? 적이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일단 입장에 그 있지는 부분은 않습니다. 서로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개연성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된다 이런 정도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누구를 옹호하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지난 4.13 때 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네. 광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우리 당에서 모신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4년간 정말 그 꿋꿋하게 좀 잘 견디고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고소인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고인 또 가족까지도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양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대선에 버금가게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정말 이렇게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제 이렇게 고소된 건과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예의 없다 이렇게 분노를 표시했는데 예의 없다라는 말도 사실은 좀 문제였지만 그 다음에 XX 자식 뭐 이런 말이 더 나빴다는 게 요점이에요. 자, 이 발언들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되게 화를 많이 내시면서 얘기했다고 하시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이나 대표가 하시는 반응? 그날 아마 비슷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조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너무 같이 보셨어요? 예. 아니, 뭐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사실 너무 이제 격앙되셔가지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40년지기 인간에 대한 도리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공감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잘못하시긴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당시 기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충분히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보고 그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지만 저는 이제 그 시점도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도리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중에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장례가 끝난 뒤에 또 하루 이틀 지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우선은 너무 충격적이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또 김종인 대표 발언 역시 선거를 책임지는 어떤 공당의 대표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보지만 저는 이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조용히 얘기를 나눠도 될 얘기를 또 이렇게 대표로서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사실 그 말씀을 하신 장소가 제가 주관한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주최를 한 세미나인데. 박수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정강정책 특위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강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정치, 가성비 높은 정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축사를 하러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강 정책을 잘 바꿔가지고 다가오는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하필 그날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었단 말이에요. 세미나는 물론 그전 훨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그거와 연결해서 쓴 것이지 당시의 발언에 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갔으니까 서울시장도 이기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약간 타이밍이 조금 타이밍이 좀 이상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 그 말씀은 사실 기자라는 분들이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지기 위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당연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재는 뭐 약간 오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답변은 좀 부적절했다. 훨씬 더 부드럽게 하든지 노코멘트 하든지 또 상중이니까 지나고 좀 얘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데 기자에 대해서 XX 자식 이런 그 단어까지 쓰셨다는 데 대해서 전 사실 신문을 보면서도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이 모양이더라고요. 자꾸 확산되는 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